저희가 이제 재테크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댓글 중에서 1억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 모았으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죠. 1억이 내가 5년 동안 없어도 되는 돈인지. 만약에 1억 가지고 내가 무슨 그 창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돈으로 결혼 자금이라든가. 근데 결혼 1억 쓰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네네. 이제 결혼 자금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은 거라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건 은행에 넣으셔야 되죠. 채권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근데 5년 동안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5년 1억만 내가 1억을 모았지만은 거기서 딱 스탑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 반드시 그 투자해야 되죠.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전문 사람이라고. 100% 투자하는 거죠. 그 주식에 좀 주식 겁이 난다. 그러면 80%. 근데 주식 겁을 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겁을 내요. 그래서 자기 퇴직연금도 전부 어디 들어가 있죠?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내 돈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해마다 적어도 5%씩 빠지는, 그러니까 내가 1억 넣으면은요, 그 은행 넣으면은 1년에 한 3, 4%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당장 시작해야 되죠. 1억이건 5천만 원이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5년 동안 필요한 돈인지 아닌지. 확실히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렇죠. 잘 배분하시면 내가 좋겠네요. 이걸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았는데 이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죠. 주식시장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노후 준비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5년 동안은 내가 이 돈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한 1억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다면은 노후 준비를 할 경우 연금 구성과 이제 비중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네, 저는 젊은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투자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의 비중을 왕창 높이는 게 제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면 1억 가지고 부동산은 못 사죠, 당연히. 근데 이제 리츠를 통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걸 통해서 하여튼 투자의 비중을 가장 높이는 게 젊을 때는 노후 준비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여하튼 투자,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는 뭐냐? 아까 정년이 길어지면서 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 그 다음 내가 저축한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젊은 세대는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라면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30대 중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거의 다 투자 자산을 저는 이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한 60 정도는 주식, 40 정도는 리츠, 이런 식으로라든지 하여튼, 이건 너무 과하면은 한 30 정도 채권 가지고, 보통 제일 이제 황금률이라고 생각되는 게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예, 이 비율로 가지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불편하지는 않게, 부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이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위험 성향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투자 자산, 주식 자산 혹은 위험 자산의 비중이 6, 채권 자산의 비중이 4. 채권 금리가 0% 되었을 때는 채권 자산의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 가격이 떨어질 일만 있고 가지고 있어봐야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이걸 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3, 3.5 이 정도 되면은 채권 자산이 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 6, 채권 4 이 정도 이제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비율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이런 쪽에 들어서는 훨씬 달라야죠.
거기서는 6대 4가 아니라 거의 4대 6으로 가야 됩니다. 채권이 6이고 이제. 예. 그 주식이 이제 4 정도고, 주식 4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 20, 리츠 2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완화해 놨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2, 리츠 2, 채권 6, 뭐 이 정도. 예, 조금 보수적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노후 준비는 이제 오래 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챗 GPT, 네. AI가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의 노동력을 좀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 60대 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일을 좀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챗GPT를 생각하시면은 5, 60대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거고요. 뭐 5, 60대 분들이 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챗GPT는. 지금 뭐 20대, 30대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어떤 부분이 올라가고 어떤 부분이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이 있다고 그러고요. 저소득은 예를 들어 서비스업,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 손으로 가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간소득자들은 이제 관리자들이죠.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이 이제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쪽 기술직, 의사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변화로 소득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일단은 저소득층 아닌가요? 중소득자들입니다. 중소득. 예.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는 그래도 소득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외국에서 막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해서 자기 노동자들하고 달리 차별적으로 임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안 그럴 수도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받는 소득을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손으로 하는 것들은 뭐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단 청소하는 걸 누가 침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통 유지되고 중간 관리자들이 사무 자동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계층들이 이제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요. 하이인컴 쪽은 여전히 하이인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가 들어오면서 재밌는 현상이 이 챗GPT는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이 있으면 어느 계층을 침범을 하겠냐는 거죠. 저소득을 침범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이게 그냥 저소득자들이 앉아가지고 챗GPT에 물어보고 뭐 지식을 얻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은 관계 없습니다. 중간소득자 좀 침해는 하겠죠. 근데 이미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그 이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간소득자를 침해할 만한 사무조정화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침범을 당할 곳이 어디냐면 오히려 고소득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농담 삼아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이게 취약하게 됐다. 챗GPT가 글을 너무 잘 써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영어 해석이 뭐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챗GPT를 우리말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영어로 물어보는 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우리 영어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깊은 지식을, 많은 지식을 줘요. 네. 우리말은 아직 그게 덜 이제 샘플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조금 허접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오는데 여하튼 영어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문장을 잘 썼던지 제가 이렇게 쭉 읽어질 정도로 문장을 잘 씁니다. 우리나라 것도 정말 문장을 잘 써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챗GPT가 문장을 훨씬 잘 쓸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걸로 과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이신가요?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마 챗GPT가 했는지 학생이 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글을 잘 쓴 거는 챗GPT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고소득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5, 60대는 이제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30대, 40대 고소득자들인데 고소득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또 역시 이제 기술의 변화를 이전에는 뭐 이거보다 더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말이 갑자기 자동차로 바뀌는 것, 뭐 가스불이 전기불로 바뀌는 것, 뭐 등등 라이트로 바뀌는 것 등등 해서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보다도 보시면은 그 테일러 시스템 해가지고 자동차 자동화 시스템, 포디안 해가 포드 시스템 뭐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왕창 절감을 했죠.
이럴 경우에 또 결국은 이제 다 고용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위너였느냐 이런 걸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면은 이 기술을 내가 나의 수단, 챗GPT가 결코 사람을 완전히 잠식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잘하는 사람, 그럼 자기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술 변화에서 항상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한국어로 우리말로 물어보는 것보다 영어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답을 잘 내주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잘 이어가야 그 다음에 답도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들이 이제 익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주 엑셀런트한 이제 비서겸 나의 조력자로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변호사를 예를 들자면은 이때 동안 뭐 자료도 검색하고 뭐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개인이 이거를 내가 잘 빨리 내가 활용하는 나의 도구로 삼는 것.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약간 진짜 예전이긴 한데 주의식 교육, 많이 아는 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아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다 웹상이라든지 어디에다 있고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질문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 정말 마지막 하여튼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중요한 멘트이신데요.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조찬 모임 중에 하나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잘 던지느냐. 많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돌아오면은 너 선생님 말씀 오늘 잘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 가정에서는 너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오늘 했냐?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챗GPT에서는 질문이 중요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질문을 덜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에 이게 큰일 났다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의 모드를 바꾸셔가지고 질문을 잘 던져서 하는 것들로 적응해서 바뀌는 것도 여기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뭔가 질문하면은 뭔가 약간 좀 눈치 보이고 좀 쟤 왜 저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반대로 이제 질문을 잘해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김대식 교수 께서 쓴 책 중에 이제 작년 말에서 아마 올해 초쯤 나왔던 책일 겁니다. 읽어봤는데, 영어로 이제 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챗GPT에게 이제, 우주,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챗GPT가 그에 관해서 이제 답을 쭉 주는데요. 저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심심하면은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노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로 물어본 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훨씬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 그런 질문의 테크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챗GPT가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하는 이제, 그런 걸 그 책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챗GPT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한 걸 그 책이 재미있게도 번역자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원래는 영어로 묻고 영어로 챗GPT가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번역이 금방금방 되고 하는 시대이지만은 그래서 번역이 하도 잘 되다 보니까 요즘 구글 보면 번역 잘 되거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최근에 영문으로 자료 만들 일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우리 한글로 넣어보니까 이거 뭔 번역을 이렇게 잘합니까? 글쎄 이렇게 많이 그게 퀄리티가 좋아졌구나 싶은데 근데 챗GPT는 이런 번역을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아예 영어로 된 큰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영어로 접속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영어를 거의 모국어는 좀 그렇고 이렇게 쭉 쓰는 것이나 쭉 읽어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익숙할 정도로, 그리고 단어도 없고 좀 깊은 단어를 쓰셔야죠. 예, 그런 단어를 깊고 정확한 단어를 물어볼수록 답도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챗GPT를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가지고 뭐 강의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체력은 육상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의 체력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처럼 저는 챗GPT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영어라는 의학적 베이스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네. 진리죠, 사실.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부동산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뭐 매크로 경제, 노후 관점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AI 기술이 뭔가 출시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또 챗GPT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미래에 다가올 만한 그런 부를 잘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네. 뭐 경제 이야기 말씀 이제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경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량 자산이 당연히 좋은데 보통 때는 너무 비싸다. 예, 이게 그래서 2, 3년 전에 우량 자산을 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하여튼 내년 정도까지가 우량 자산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지금 다 조급합니다. 빨리 주가도 빨리 올라야 되고 부동산도 빨리 턴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경제는 그렇게 막 의도대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줍니다. 좀 속도가 천천히 움직여주거든요. 그렇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한 내년 정도까지 해서 내가 우량 자산, 네, 부동산도 우량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도 우량 주식 이런 것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주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당장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현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부동산도 뭐 신문 기사 보면 거래가 네. 갑자기 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은 또 사실 또 말씀하신 그런 매크로 경제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이 아니라도 조금만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그런 네. 시기가 오니까 좀 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포모에 휩싸이지 마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